감독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최악의 경기였으며 모든 선수들이 영웅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활약하길 바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0대4 대참패를 당한 이후 수많은 영국 매체에서는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은 상대 감독들에게 읽히고 말았다라며 매경기 주구장창 4-2-3-1을 고집하는 포스텍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뉴캐슬 감독 에디 하우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경기였다고 비판하는 한편 후반 13분 교체 아웃된 손흥민을 향해 손흥민이 60분을 소화하지 못한 건 이번 경기가 처음이었고 EPL 최고의 피니셔라 불리는 손흥민이 단 한 번의 슈팅을 쏘지 못한 건 이해할 수 없는 부진이었다라며 손흥민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손흥민이 부진하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팀인데 일부 선수들이 영웅놀이에 심취해 수많은 기회를 낭비한 탓에 이타적인 플레이를 반복해온 손흥민이 반대로 부진했다는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해 수많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에서마저 부진한 메디슨은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이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한 건 순전히 전술 탓이라고 망언을 쏟아내 토트넘 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의 부주장 로메로의 인터뷰가 수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경기 후 믹스존 인터뷰에서 토트넘이 0대4로 패배했던 원인은 단순히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최근 손흥민의 계속된 희생에도 플레이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일부 선수들이 문제라며 이례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가해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소식 더 플래닛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성적은 손흥민의 희생 아래 만들어진 결과이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13일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펼쳐진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뉴캐슬 원정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참패를 당했습니다. 전반 30분 알렉산더 이삭에게 골을 내준 후 전반 32분 안소니 고든, 후반 6분 이삭과 경기 막판 파비안 셰어에게 연속골을 내준 반면 토트넘은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은 리그 5위로 떨어졌고 챔스 진출이 위태로워졌으며 또 지난 시즌 뉴캐슬 원정에서 1대6 참패를 당한 후 또 한 번의 굴욕을 겪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 지난 뉴캐슬 원정에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팀이 아니었다. 불안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있다. 뉴캐슬 원정은 어려운 곳이고 뉴캐슬은 강한 팀이다. 라며 의지를 다졌지만 지옥스러운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무려 13명의 주전이 부상당한 뉴캐슬의 수비진을 쉽사리 공략하지 못했고 특히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에게 원활한 패스가 공급되질 않자 결국 손흥민이 중원까지 내려와 볼 배급을 돕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메리슨과 비스마 등이 연이어 볼을 혼납해 역습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반 30분경 손흥민이 메리슨과 상대 골문 앞에서 2대1 패스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슈팅하기 위해 달려나온 메리슨이 손흥민과 호흡이 맞지 않아 허무하게 공격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또 메리슨과 동선이 겹쳤다. 메리슨이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메리슨은 오늘 전반 20분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 대놓고 몸을 쓰는 파울을 저질렀지만 그 어떤 옐로 카드도 받지 않았고 후반 60분에도 경기가 좀처럼 풀리질 않자 상대 선수를 발로 가격해 수많은 뉴캐슬 홈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전반전 태클이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았으면 분명 퇴장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축구 레전드 게리 네빌은 이날 경기 손흥민의 움직임을 집중 조명하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동안 손흥민이 최고라 칭송받던 손흥민존 가마차기는 이번 시즌 완전히 삭제되며 보이지 않고 있다. 워낙 위협적이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압박하는 이유도 있지만 최근 압박이 덜했는데도 손흥민이 근처 동료에게 패스를 주고 슈팅은 절대로 때리지 않는다. 이는 우도기와 포로 등 풀백들이 항상 슈팅을 때리기 위한 위치에 있으니 손흥민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갈 각 자체가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메리슨이 손흥민의 슈팅을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흥민이 슈팅을 쏘지 않으니 팀 공격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고 손흥민이 기회를 만들어내도 다른 동료들이 마무리를 해주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마치 부진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전반 14분 손흥민은 베르너를 향해 신들린 아웃프런트 패스를 선보였지만 베르너가 이런 기회를 살려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뉴캐슬의 감독 에디 하우 또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마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지만 토트넘은 오히려 손흥민 말고 다른 선수들을 위주로 공격해왔다. 그들은 손흥민만큼 위협적이지 않았고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걸출한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원에 손흥민을 두고 메리슨이 슈팅하기 위해 들어가게 한다. 분명 손흥민이 내려와야 중원에서 해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메리슨이 전반기 중원에서 크랙처럼 움직여 볼 배급을 원활하게 했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메리슨의 폼이 절망적인 수준이라 이를 손흥민이 커버하는 것이라며 손흥민이 맨시티의 홀란드처럼 골만 넣는 역할을 맡는다는 건 토트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후 토트넘의 부주장 메리슨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힘들고 끔찍한 하루다. 경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조차 힘들다. 뉴캐슬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 계속 쉬운 백패스만 고집하니 상대의 압박이 들어온다. 내가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았다. 이를 접한 토트넘 현지 팬들은 메리슨이 볼을 질질 끌고 다니니 경기 흐름을 끊어먹기만 한다며 오히려 반성해야 할 건 메리슨 본인이라는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의 부주장 로메로의 발언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로메로는 경기 후 믹스존 인터뷰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른 시간에 실점했고 뉴캐슬에게 너무나 많은 공격을 허용했다. 난 솔직히 후반에 손흥민이 교체되는 순간 우리가 거의 경기를 포기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손흥민은 절대로 교체돼서는 안 됐다. 해결해줄 선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감독님은 우리에게 전술적으로 큰 틀은 제시해주지만 개개인적의 동선을 완벽히 잡아주진 않는다. 그렇기에 선을 넘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오늘처럼 메리슨이 손흥민보다 높은 위치를 고집해서는 안 됐다. 선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 팀 분위기에 도움이 안 될 걸 알지만 그럼에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 아직 시즌은 진행 중이며 각성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며 손흥민보다 메리슨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접한 토트넘 현지 팬들도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왜 메리슨이 있던 레스터시티가 강등당했는지 알겠다. 메리슨은 오늘 심판이 설렸지. 애초에 퇴장당했어야 했는데 메리슨이 손흥민이랑 계속 동선이 겹치던데 이게 의도된 거였어? 메리슨은 자신이 팀 내 최고가 안 될 것 같으니 경쟁자인 손흥민을 까내리려고 하는 거지. 등등 메리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뉴캐슬과의 승부에서 패배한 토트넘은 이제 곧 아스날과의 경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과 토트넘이 모두 북동부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낸 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벽한 경기라고 덧붙였는데요. 부디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부상 없이 행복한 미소로 경기할 수 있길 간절히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